자, 오늘은 10교시 한 편 뚝딱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따로따로 배우느라고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은 원래 자기가 한 편을 뚝딱 써야 후련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요.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정리하면서 스스로 한 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썼어야 하는 건지 배운 내용을 좀 기억해 볼게요. 자, 논술 쓰기. 나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을 쓰는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글의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는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내가 느꼈던 문제점을 먼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장하려는 것에 어려운 단어나 좀 낯선 단어가 있다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이나 책을 통해서 원래 공부를 한 다음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떤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 같은 걸 또 찾아서 써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주장하려는 것과 가장 어울리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주장을 바로 쓰고 근거를 한 개나 두 개 쓴 다음에 내가 주장한 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 쓰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형태인데 해결 방안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떤 해결 방안이냐면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해결법을 써야 되거든요. 환경에 관련된 주장을 하고 이유를 쓴 다음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장과 반대의 의견이 나올 만한 걸 또 생각해서 문제점 쓰고 해결 방안. 우리가 이걸 앞에서 반론, 예상과 재반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에는 특히나 이런 내 주장을 쓸 때에는 내 글을 읽은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토론, 의견이 갈리는 것들은 양쪽 의견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론을 예상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안내했는데요.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장을 쓰고 근거를 쓰고 해결 방안 쓰고 딱 끝나도 되는 글이 있어요. 반론 제기가 많이 안 될 것 같은 주장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반론 제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때려도 된다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거는 해결 방안까지 쓰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주제든 근거를 더 힘을 주었을지 해결 방안을 더 힘을 주었을지는 여러분이 정한 주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막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글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주제로 쓰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결론. 앞에 이제 내가 할 말은 드디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러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라면서 정리를 해주고 다시 강조를 하거나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집시다. 실천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는 말을 하거나 제가 주장한 대로 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을 해도 좋습니다. 사실 결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론과 본론까지 썼다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내가 내 글을 마무리를 해야 이거를 읽은 사람이 끄덕끄덕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선생님이 정리해 봤고요. 요걸 프린트해서 책상 같은데 붙여두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내가 더 잘 기억할 것 같아 하면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시 메모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잔소리에 대해서 써볼게요. 앞에서도 좀 다루었던 주제죠. 잔소리는 필요하다. 잔소리는 없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찬반 의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주제로 글을 쓸 때 서로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우리 이런 일상 주제, 생활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번뜩 떠오르기도 할 거고요. 다만
저는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서론에다가 잔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쓰면 어울리지 않겠죠? 잔소리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써야 될 거예요. 반대로 잔소리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잔소리 때문에 힘들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론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본론을 들어가서 잔소리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하고 줄을 바꿔서 이유, 그 다음에 내 주장대로 했을 경우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예를 들어서 잔소리는 필요하다라고 어떤 친구가 썼어요. 근거까지 썼어요. 그럼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잔소리는 이러이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상대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주장이든 반론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결론을 쓰면 됩니다. 한 번에 그러면 쓱 뚝딱 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또 넣어준 것 중에 배경 지식이 필요한 주제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께 필요한 거라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는데요. 물을 아껴 쓰자 이런 주장으로 또 글을 써볼 거예요. 물을 아껴 쓰자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제 아니고 조금 더 폭넓은 주제는 원래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생각을 해서 스스로 쓰는 것보다는 책을 보거나 검색을 해서 보거나 신문 기사 같은 거를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원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글을 한 편 넣어놨어요. 물 부족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아껴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나중에는 혼자서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는 주장을 쓰기 전에 서론에 물 부족이랑 도대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기 빨간 글씨를 바탕으로 서론에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물을 아껴 쓰자 주장을 하고 왜 아껴 써야 되는지를 2번 내용에서 찾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 숙지를 한 다음에 보지 않고 내가 떠오르는 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보고 쓸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장을 조금 변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물을 아껴 쓰자 같은 경우는 반론 예상이나 재반박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아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는 반박이거든요.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을 써야 되는 글인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주장이 뭐냐에 따라서 본론의 구성이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써야 되는지 힌트 내용을 써놨으니까요. 그걸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해결 방안도 여기 3번 내용을 보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생각해서 쓰면 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걸 쓸 때에도 원래 좀 자세하게 써야 되거든요. 항상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요. 그거를 내가 이 자료를 통해 보충한다 라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모두 물을 아끼자 라고 이제 권유하는 식으로 끝날 건데요. 선생님 여기 4번에 보면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쓰거나 새로운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릿속에 정리해주는 부분 그리고 내 글을 더 설득력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물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살짝 가져와서 유엔에서 만든 물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만든 날이다. 이런 정보를 간단히 써주고 유엔에서 이런 날을 만든 만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멋진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배우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대단하고요.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3편을 쓸 거예요. 정성스럽게 한 편씩 시간을 좀 내서 따로따로 썼으면 좋겠습니다.